자, 그러면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또 시장 이야기 가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운이 0.94%, 나스닥은 강보합, S&P 500 0.34% 하락을 했는데요. 뭐 지수보다도요. 아침에 보합 정도 시작을 해서 오전에 상승했다가 오후에 들어서 다 밀렸습니다. 네. 신고가 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시면 금 하락했고요, 은 하락했고, 백금은 하락폭이 컸고요. 네. 구리도 하락을 했습니다. 구리도 요즘에 계속 연일 상승했었거든요.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원자재와 코인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인 관련주라 하면 뭐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들이 대표적으로 시장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매물을 좀 맞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좀 쉬어간다 또는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을 좀 느끼고 있구나.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그렇게 크게 하락하지 않고 또 버텼던 것은 알파벳이 2.4%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1% 오르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1% 올랐고요. 시총 1위, 2위, 4위가 1%, 2%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또 올랐던 종목들은 좀 매도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마이크론도 한 1% 빠졌고요. 샌디스크는 한 1% 올랐고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면서 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 이제 알파벳 얘기를 좀 해야겠죠. 예. 알파벳의 생성형 AI 웹사이트 트래픽 점유율이 작년 초에 5.7%에서 21.5%로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45% 올라서요. 역사적 신고가가 됐고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애플을 네. 제치고 알파벳이. 알파벳이 예. 2위 됐어요. 예, 예. 4조 넘는 게 그러면은 엔비디아 하나, 그다음에 예. 알파벳이 이제 3점 4조 비슷해요. 아주 비슷해요. 3.9 막 이 정도. 3.9조 달러. 아. 예, 예. 아주 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시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따로 이걸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애플이 3위고 마이크로소프트가 4위인데요. 알파벳하고 아마존은 AI의 궁극적인 수혜이지 않겠냐는 얘기를 계속 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런 중요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뭔가 새로운 제품을 내놓으면서 쫓아오지 못하면 이 분위기는 알파벳 쪽으로 좀 가는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알파벳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구글 진영이라고 해서 우리 그 AI 쪽에서도 서로 구분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알파벳을 올리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파란 게 뭐냐면 오픈 AI의 챗 GPT입니다. 네. 점유율 얘기, 트래픽 점유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빨간 거 있잖아요. 이게 구글 제미나이예요. 이게 지금 한 달 전, 세 달 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미나이입니다. 얘들이 이제 이 트래픽 점유율이 계속 느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하고 뭐 그 뭐라고 그러죠? 트래픽 말고 여기 들어와서 조회해서 가는 사람들, 참여자들 뭐라고 그러죠? 그걸 그게 활성 이용자 굉장히 유효 활동자 수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구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주가 오르면서 시가총액 2위가 됐습니다. 네. 이게 만약에 지금 엎치락뒤치락하지 않고 알파벳의 시가총액이 4조 달러 이제 넘어서면서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제 은행과 에너지 쪽이 하락을 했고요. 기술주들은 차익 매물 좀 나왔습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제약주가 상승을 했는데 요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특허 만료가 지금 하나하나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M&A 활성화 기대감에 의해서 중소형 제약주들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어제는 특별히 일라이릴리의 그 대형 M&A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약바이오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요거는 올해 내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시장도 어제 부침이 심했습니다. 차트 좀 보여드리면요, 먼저. 네. 이 우리 시장의 코스피 일봉입니다. 어제 모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부러 아침에 잘라서 이걸 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꼬리도 있고 윗 꼬리도 있고 네. 이게 십자형이라고 해요. 음봉 십자형이에요. 이런 모양이 왜 나올까요? 아래로 많이 빠지면 매수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면 매도하는 사람이 있고 공방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매수 매도의 공방이 있을 때 거래량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단기 고점으로 보고 일부 매도하는 그런 매도 시그널을 보통 봅니다. 근데 어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아래 꼬리가 굉장히 긴 걸 보면 매수세는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이 모양은 사람들이 좀 신중해졌다. 이제 좀 언제쯤 매도해야 되느냐를 좀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매매 공방이 나오는 거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0.9% 시작을 했고요. 아침에 고점이 1.91%였어요. 4,611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윗꼬리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차익 매물 나오면서 종가가 4,551포인트거든요. 되게 많이 빠졌죠. 60포인트. 이제는 뭐 주가 지수가 4,000포인트대니까 100포인트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윗꼬리 조금 있는 거 부분이 있죠. 1.9%에서 0.57%니까 사실 1.4% 정도, 1.3% 정도 빠진 거예요. 고점으로부터는. 네, 그런 모양이 나온 것은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게 지금 오후에 마이너스 0.82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고점이 플러스 1.91인데 마이너스 0.8이면 거의 3% 가까이 장중매도소 준 거거든요. 네. 다행스러운 거는 다시 장 막판에 반등을 해서 플러스 0.57%에 마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중에 이런 큰 폭의 변동성을 줬다라는 거는 일단 매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크게 강력하게 매수하는 매수자들이 많지 않아도 삼성전자가 요즘에 오르더라, SK하이닉스 오르더라.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거는 매도자들이 뒤로 물러서서 매도자들이 강력하게 매도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매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의 공방이 있는 단계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좀 시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1.5% 올랐고 SK하이닉스 2.2% 올랐고요.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2,900억 그리고 SK하이닉스는 5,400억 정도 매수를 좀 하나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7일 연속 상승했고요. SK하이닉스는 10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게 그게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시장이 언제 꺾이는지를 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반도체 업사이클로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사이클로 시장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다른 얘기 할까요? 시간 많지 않더라도 작년에 우리 밸류 프로그램 얘기하면서 자 이걸로 우리 시장이 얼마큼 갈 거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반도체만 있었지 뭐가 있었어? 반도체 지수예요, 지수가. 네, 지수가 반도체 지수.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또 얘들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매도를 내가 언제쯤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이 뭐 언제 2027년이냐 8년이냐 9년이냐 너무 의견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매도에 대해서도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작년에 87,000원, 9만 원 매도 목표 타겟 프라이스였는데 올해의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제가 반도체의 애널리스트 분들이랑 얘기하거나 방송을 같이 할 때 사적으로도 물어보고 그랬을 때 네. 12만 원, 14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영역을 다 떠난 겁니다. 이거는요. 다 떠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또 목표가를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수급과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걸 언제쯤 팔아야 되냐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흐름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흐름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어제 1.2조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에 두루두루 들어왔는데 반도체와 그리고 어제 현대차 그룹에 대부분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릴 때 현대차 그룹 어땠다고 말씀드렸죠? 아침에 급등했다가 윗꼬리 달고 전부 다 그냥 네. 매물 맞고 막 떨어졌어요. 네. 현대차 그룹 자율주행과 자동차 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 보면은 플러스 13% 마이너스 3% 가고 막 플러스 16%가 보합이 끝나고 그랬거든요. 네. 이게 어제 그저께가. 그제. 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그냥 테마의 매도가 나오니까 ETF 매도가 나오든지 아니면 따라서 매도하는 그냥 수급인 것 같다. 제가 아침 그런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그냥 하루 만에 또 사요 이거를. 그래서 다시 사면서 현대차 13%, 기아 5.5%, 현대모비 7%, 현대글로비 16%. 특히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날은 플러스 16%에서 보합이 끝났었거든요. 네. 기분 나쁘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 얼마나 마음 졸였겠어요. 그 다음날 다시 26%예요. 플러스.
사면 플러스 10%, 모틀에서 8.8%인데 이걸 설명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CES에서 엔비디아와 현대차그룹에서 뭐 협력을 한다. 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어제 나온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저께 이미 있던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막 때려버리고 그 다음날은 다 사버리고 이거 왜 이럴까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들이 이거 지금 언제 팔아야 되지? 막 이제 적극적으로 사기보다는 그런 심리가 지금 많이 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장이 꽤 지수 자체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그 롱텀으로 가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단기 거래를 어떻게 해야 되나는 단기 거래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도 좀 있는 거고 불안 심리보다도 우려의 심리가 좀 있는 거고요. 단기 거래자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 어떤 펀드들이 일제히 팔면은 그냥 뭐 빌렸다가도 그러다가 또 모멘텀이 생기면 다시 사고 이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네. 어떻게 표현할까요? 제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현대차나 이런 걸 내가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올해 시장이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들고 가. 좀 등락이 있더라도 이러면서 그냥 왔어요. 여태까지요. 네. 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거 고점에 못 파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방에 그냥 밀려버리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사람들이 좀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생긴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또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미국 시장 가만히 보면요. 신고지수 후에 매물 맞고 내려오고 또 조금 주춤주춤 하다가 신고지수 다시 근처 가면 매물 맞고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거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은 이런 자체가 지금. 네. 이게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가만히 보면 이 지수의 추세적 상승에서 조금 힘을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종목별로 움직이고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는 뭐 지금 자동차와 반도체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어제 코스닥은 좀 약했죠. 참, 요 설명을 안 드렸네. 어제 코스닥은 마이너스였거든요. 이거 바이오가 빠진 겁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은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로 이제 주식이 움직이죠. 네,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일단 코스피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강세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 속에서 좀 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죠. 네. 매출액이 93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20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1개월 전에 컨센서스가 약 16에서 18조 원 정도였고요. 최근 컨센서스는 그냥 20조였어요. 근데 저도 밖에서 계속 보고 왔는데 딱 20조라고 발표했어요. 네. 20점 몇 조도 아니고 20조요. 딱 20조. 그냥 그래서 정확하게 20조. 바람은 마음은 20.5조라든지 뭐 20.7조라든지 요랬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좋았지 않을까. 딱 20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시장에서 바라본 정도 또는 그거보다 좀 높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사실 좀 있었는데 딱 20조라니까 그래 그러면은 잘했지만 그냥 우리가 생각한 정도네. 이렇게 정도 해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완전 호재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보다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퀄컴 칩하고 자사주 매수 이런 또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서 네. 그런 영향을 좀 받긴 할 것 같은데 다소 좀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시장 컨센이 20조였어요. 그리고 좀 이제 지르는 사람들은 더 위로 보는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OP 마진이 나오겠죠. 이제 영업이익률 이런 거 나오면서 아마도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이 합을 뭐 100조 원 얘기할 때 그게 되니 그랬는데 120조 원 얘기하더니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게 133조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맥쿼리가 삼성전자를 CT가 가장 높았죠. 네. CT가 20만 원이었죠. 그렇죠. 네. 24만 원 어제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112만 원 나왔어요. 되게 이런 거 보면 재밌죠. 정프로님 이런 전문가 아니신데 주식 방송 오래 하다 보면 다른 방송도 많이 하시지만 참 주식시장 되게 웃긴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우리나라 증권사는 아니군요, 그래도. 미국도 똑같이 이렇게 해요. 미국도 똑같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에서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시장의 생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시장의 생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경험에 의해서 시장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현재 업사이클이 돼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라는 거를 기저에 깔면서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간에 있는 내용도 좀 재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금 540조 원이 어제로 약 540조 원이 돼서 전 세계 기업의 시가총액 34위가 됐어요. 그런데 왜 제가 웃기다고 이 표현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17위예요. 작년 1월에 43위였어요. 네. 17위가 됐습니다. 820조 원이거든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토요타입니다. 네. 시가총액 500조 원으로 세계 48위예요. 이겼네요. 근데 좀 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그래서 가로치고 써놨는데 그냥 말하려다가 네. 가로치고 써왔는데 일본이 시장 시가총액 전체가 우리나라 3.5배입니다. 우리나라 3.5배예요. 그래요? 예, 네. 예. 그렇겠지 뭐. 3.5배에 따른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 네. 거기 그 나라에 우리보다 3.5배나 큰 시장의 시가총액 1위가 우리 SK 하이닉스보다 낫다고요. 그러면 네. 이상하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네. 왜 그러냐? 시총 100조 원 이상 기업이 우리나라는 3-4개인가뿐이 없죠. 얘네는 20개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골고루 네네.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좋은 기업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반도체 업사이클의 고점이다. 뭐 지금 AI 그 데이터 센터 꺾어지듯이 네. 반도체에 대한 좀 안 좋은 얘기들, 수급에 대한 수요에 대한 이런 얘기가 지금은 전혀 없지만 네.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하락폭도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 두 개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러네요. 매달려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이들의 진폭이 크지 않고 변동성이 크지 않고 얘들이 박스권에 버티고 있는 상황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어제 저도 후배를 만났는데 방송하면서 맨날 삼성전자 이것만 얘기하고 얘네들만 올라가는데 개발 갖고 있는 사람이 개인들 다 죽어나가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들이 박스권에 있어야지만 그들한테 다음 기회가 오는 거고요. 이들이 박스권에 있지 않고 빠지잖아요. 그럼 같이 빠지는 거예요. 시장의 속성이. 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참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모멘텀 플레이해야 되고 주도주를 쫓아야지만 추정해야지만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뭐 늘 그래 왔죠. 늘 그래왔죠. 그런 부분들 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뭐 다른 일로 이제 증권사 지점을 방문을 했거든요. 네. 와 그때 그 저 강서구에 있는 뭐 지점을 이제 방문을 어떻게 할 일이 있어서 했는데 어르신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요? 이제 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또 이렇게 직접 모바일로 하시기 좀 불편하니까 직접 뭐 방문해서 그래서 더 그러실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오셔서 내가 한 20년 전에 하던 그 계좌 좀 다시 찾아달라고. 예, 그런 분 이게 이제 그냥 얼핏 이렇게 흘러 들어보니까 네. 뭐 그런 분들 또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이거 사는 거냐고 막 이렇게 누가 좋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아마 하셨던 모양이죠. 예. 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신다. 요게 이제 전 국민의 투자 열풍을 보여주는. 뭐 그런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 온 건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예. 제가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두 차례인가 얘기해요.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 친구가 제가 증권사 직원인데 주식을 한 번도 사고 팔은 적이 없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2021년도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난 주식을 사고 싶어. 21년. 2021년도에. 네. 그래서 주식을 샀습니다. 네. 예. 근데 처음에 말렸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야 50몇 년을 주식 투자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네. 지금 꼭 해야 되냐. 근데 그 다음 주에 자기가 계좌 투고 아무튼 그냥 했어요.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예. 그 이후에 한 번도 사고 팔고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예. 아, 다행이다. 결국은 됐죠. 네. 이제 주식을 보면서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좋으니까 지금 사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이게 되게 다른 거예요. 맞아요. 다른 거예요. 그냥 지금 남들 번다니까 같이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그 기업을 계속 사가지고 왜는 다시 좋아지겠지 하고 계속 갈 거냐. 아니면 난 이럴 때 안 하고 난 안 좋을 때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네,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네, 네, 네. 아무튼 뭐 주식시장이 그래요. 자, 그리고 네. 이제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볼까요?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중국 및 러시아와의 모든 관계에 단절 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중국, 러시아, 쿠바, 이란 등 4개 국가의 관계를 끊고 경제협력도 중단 요구를 했고요. 베네수엘라 석유 생산의 독점적 파트너 지위 및 중진료 판매 우선권을 요구했고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판매해서 베네수엘라 석유를 그 이익금을 미국 국민 및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분배하겠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유조선 막 가고 있대요 지금. 네. 옮기러. 기름 실으러. 기름 옮기러. 빠르더라고 여기는. 예. 대박입니다. 엔스로픽이 이제 기업 자금 유치 때문에 전 이 뉴스를 꼭 빼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엔스로픽이 100억 달러의 신규 펀딩 논의를 하고 좀 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가치 3,500억 달러로 한다는 거예요. 작년 9월에 2배입니다. 이 기업 가치가 2배로 늘었어요. 9월이요? 네, 작년 9월 얼마 안 지났죠. 4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네, 4개월 안 지났는데 기업 가치가 2배로도 지금 증가한 상황이 네. 있다.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애플, 델, 구글, 아마존 등의 임원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와 있다는 걸 보도 보셨죠. 네. 메모리 사기 위해서. 그래서 애플의 팀들도 지금 와서 2, 3년간의 장기 계약을 지금 하자라고 하는데 삼성과 SK에서는 그렇게 못 한다. 지금 뭐 다른 데 줄 것도 못 주고 있고 그리고 가격 움직임도 봐야 되고 그래서 단기 계약을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쪽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그럴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분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아무튼 지금은 왜 쇼티지가 일어나면 막 또 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가격이 일어나면 네, 맞아요. 지금이 한참 그러고 있는 상황으로 좀 많이 보여집니다. 예, 그런 가운데 시티그룹에서 삼성, TSMC, 인텔의 설비 투자 가이던스가 올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글로벌 3대 반도체 기업의 KPX 여전히 확장 국면이고 TSMC는 올해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460에서 480억 달러 제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뉴스는 이것보다도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요.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의 증설 기조에 따라서 투자 규모를 아마 상향하지 않을까라고 시티그룹에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 3사의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글로벌 전체 장비 지출 정만치의 59% 수준이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 방향성으로 올해 반도체 장비 산업의 선행 지표가 될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워딩이에요. 이거 우리나라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 이 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네. 이 결국은 될 거다. 저도 이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증설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장비주가 지금 안 좋다 하더라도 사야 됩니다. 그거를. 네. 사서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공격적으로 증설 얘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서 걔들이 못 간 거거든요. 지난 연말에도. 칩은 갔지만 네. 못 간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보유적으로 할 거야. 그러면 조심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작년 12월만 해도 그쪽에 전문가 분들이 리서치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그래서 부품이나 소비부터 좀 하자. 장비는 좀 두고 보자 이랬었어요. 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가져왔고요. 그런 가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뉴욕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메가캡을 건설한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 착공일 1월 16일이고요.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 최대 4개의 팹으로 완공 시에 미국 내 최대 반도체 시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지금 제가 이 먼저 내용을 좀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요 뉴스가 그 이후에 나왔어요. 네. 전에부터 이렇게 한 거라는 건 나왔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걸 보면은 그러면 삼성 이 마이크론이 이걸 해가지고 반도체 뭐랄까 증설을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혼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티그룹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팔로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전 세계 원전 15년 내에 70% 증가할 것이다. 이거 어제 권 기자님이 정해 주시던데 뉴스가 어떻게 다시 나오더라고요. 이 뉴스 원전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 뉴스를 좀 팔로우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퀄컴 칩 생산 수주 뉴스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수주된 게 아니고요. 네. 수주 논의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퀄컴 CEO가 여러 칩 설계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가장 먼저 최신 이나노 공정을 활용한 위탁 생산 논의를 시작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결국은 퀄컴 칩 생산도 수주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2021년까지 퀄컴의 AP를 만들었는데 칩을 만들었는데 2022년부터 중단됐거든요. 왜? 수율이 안 나와서. 수율이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다시 재개해
그러면 수율이나 발열 이슈에 어느 정도 이게 정상화 좀 되고 있구나. 그래서 공정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게 첫 번째 이거고요. 시그널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러면 퀄컴이 삼성에만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 퀄컴이 아마도 칩 생산의 이원화 전략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겠죠. 예,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테슬라 칩 수주했잖아요. 네. 그리고 퀄컴에서 수주까지 만약에 받아서 된다면 그럼 얘네들 큰 빅테크에서 되면은 그 아래에 있는 데는 다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의 기사인 겁니다. 예, 이 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번 뉴스는 조선 뉴스인데요. K조선, 한국의 조선이 LNG선에 막 100여 척 정도의 발주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대기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2029년 가동될 LNG 프로젝트는 총 5,650만 톤 규모인데 통상 100만 톤당 LNG 선이 2척 정도가 필요해서 이걸 나눠 보니 당장 필요한 LNG 운반선이 한 110척 정도는 되더라. 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통상 이 건조 기간을 보면 3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029년이 올해부터 LNG 운반선의 랠리가 시작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여기 저 방송할 때 뒤에 두 번인가 제가 여러 차례 뵀는데 뭐라고 표현했죠? 조선의 국무? 그분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엄경화 위원. 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 저도 이렇게 듣고 있고 듣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가 이게 되게 중요하냐면요. 작년에 LNG선 글로벌 발주가 3분기까지 전체가 17척뿐이 안 됐어요. 네, 맞아요. 근데 4분기에 11척이 됐거든요. 4분기에 11척이 됐어요. 우리가 11척 수주를 했어요. 4분기에. 근데 올해 엊그저께 HD 한국조선에서 미주선사와 4척 계약을 했거든요. 그럼 규모 자체로 이게 나눠보면은 굉장히 빠르고 지금 이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걸 느껴지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조선 쪽에서 LNG 쪽을 보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올해 LNG 운반선은 랠리가 되는 쪽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선에서도 그 안에서도 이쪽에 LNG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보니까. 네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9번은 당장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의 시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도 찬반이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이 얘기하면서 똑같은 말했어요. 제가 이거 찬반이 있고 논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당정에서 퇴직연금 기금화안을 이달에 발표할 것이다. 이달 말에 발표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예금과 원금 보장인 상품에 있어서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 퇴직연금의 기금화로 수익률 제고 및 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는 거고 방안은 근로자 개인이 개별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골라 운용하는 기존 방식 어떤 거죠? 우리 DC용으로 하면은 저도 제가 가서 들어가서 펀드 사고 이렇게 사거든요. 기존의 방식을 국민연금처럼 연금공단에 적립하고 공단이 운영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25년 작년 3분기 말 퇴직연금 적립액이 459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지금 국민연금이 전체가 얼마 됐어요? 요즘에 돈 벌어갖고 한 1,300조 됐다고 했나요? 여기 459조예요. 근데 이 중에 이제 증권사에서 하고 있는 쪽이 한 12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전부 다 주식이나 펀드나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고요. DC형이 있고 DB형이 있고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모두 다 이걸 퇴직연금에 기금화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자, DC형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번 정부만이 아니고 과거로부터 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그냥 두는 것보다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활용을 이걸 좀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우리 김프로님 이 방송 되게 많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한동안. 네네. 안 해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잘 하지 않아요. 이거를. 네, 그래서 그냥 있는 거군요. 근데 그 마음은 또 이해가 돼요. 뭐죠? 어떻든 간에 주식 관련 상품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날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 욕을 어떻게 먹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뭐 연 2%, 막 연 1.5% 이래요. 맞아요. 그게요. 네. 그래도 그냥 있는 거죠, 거기에. 근데 이제 요번 당정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거를 지금 국민연금은 그냥 강제로 국민연금에서 운영을 하지만 이거는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 거
기금에서 운영 좀 해줘. 국민연금 좀 그렇게 잘 좀 해줘. 네. 안정적으로. 저는 네. 그럴 사람들은 하는 거고 아닌 사람은 그냥 두는 거고. 네. 예, 그렇게 좀 그런 말들이 기사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거 갖고 댓글에 막 서로 막 그러거든요. 내 돈 깨지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이게 중국도 이런 게 있어요. 미국도 이게 있고. 이게 만약에 되면 이거는 또 다른 시장에 굉장히 수요가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했는데 잠정 실적 발표. 자사주 매수 결정을 어저께 했습니다. 1,800만 주를 3개월 동안 할 거고요. 1,800만 주 약 2.5조 원 규모로 살 거고 시총이 0.3% 된다고 합니다. 목적이 임직원 주식 보상 목적. 요 뉴스 막 나오면서 뒤에 밑에 댓글이 우리 아들들 딸들은 삼성전자 보내지 뭐 이런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큰 규모이죠. 전체 인구 직원 수 대비해도 굉장히 큰 규모로.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수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임직원한테 주식 보상을 해주겠다는 주식을 거예요. 나눠준다. 네. 임직원한테. 네. 그러니까 묵혀두진 않는 거죠. 저거. 예. 적어도. 네. 그래도 지금 개월 수가 3개월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만약에 이게 1개월 정도였다면 주가에 바로 영향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2.5조 원 1,800만 주니까 수급상으로요. 네. 이거에 그냥 매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생기는 건데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삼성전자 20조 나와서 시장이 예상한 부분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20조를 요번에 벌어보면서 내년도에 120조, 130조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만약에 100조 원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그냥 멀티플, 삼성전자 멀티플로 하지 않지만 그냥 멀티플로 계산해서 10배라고 하면 1,000조 아닙니까? 네. 1,000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1,000조 기업 나와야 된다 얘기가 사실 나옵니다 지금. 네. 근데 1,000조에게 되면 지금 820조지 않습니까? 네. 네. 820조가 1,000조가 되려면 약 30% 좀 안 되게 더 올라가야 되잖아요. 증가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주가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30%면 4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18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이거 15만 원 위로는 간다라고 지금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보여드렸듯이 단기간에 왔고 지금 오늘 이벤트가 좀 있고 해서 물론 뭐 주가가 오늘 주가를 뭐 이렇게 감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매물도 좀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고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건지를 감안하면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한 18만 원 정도 되면 이제 1,000조 되는군요. 그렇죠. 삼성전자. 1,000조. 우리나라에도 1,000조 기업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아, 그죠? 한두 개. 두 개는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면 반도체. 하이닉스까지. 조금 낮게 잡으시네요. 지금 목표는 그게 아니고 사람들 얘기는 막 좀 희망을 섞어서 네, 얘기하는 네, 네. 사람은 1조 달러짜리 우리도 하나 나와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1,400조, 있습니다. 1,500조, 1조 달러. 1,400조. 조 달러.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몇 년 후일지는 잘 모르겠고. 오래 못 기다리겠습니다. 오래 못 기다리게? 올해 안에 그냥 가는 걸로. 자, 그러면 우리 박병식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네.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